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주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인기 강축의 경주마들보다는 인기 중위권의 경주마들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많은 중배당이 형성되었던 경마주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배팅 강축의 인기마가 흔들렸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경마주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역시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 예선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경주에서 3위의 호성적을 기록했었던 디퍼런트 디멘션이 일주일 만에 경주로로 복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출전 주기 때문인지 7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성적으로 경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국내의 복귀에서는 디퍼런트 디멘션이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끝까지 주목해보겠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선택할지 지금부터 첫 번째 코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지난주에 위원님이 추천해주신 후다닥은 지난주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금주 주목해야 될 제것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자 금주 재검을 받고 출전하는 마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그 입상 가능성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마필이 30조 울줄리 마방의 반지의 여전사입니다. 이 마필은 한동안 그 외곽 사행 때문에 주행 재검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필인데 최근에 그 사행이 잡히면서 직직전 경주 대차 여유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물론 사행은 안 했지만 이 마필이 폐출혈이 발생이 되면서 다시 재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는데 재검 내용이나 훈련 내용을 보면 마필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폐출혈이 났던 마필을 바로 그 다음 경주에서 좀 세게 보기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그 점을 감안해도 워낙에 마필의 기량 자체가 뛰어나고 또 최대 단점이었던 사행 압벽이 고쳐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금주 출전 시에 좀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반지의 여전사를 선정을 했고요.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 시종 여유가 있습니다. 2번 게이트에서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직직전 경주 대차 여유승을 했을 때 선행으로 여유승을 했을 때 기승했던 기수가 이성재 기수입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지금 훈련 상황을 봐도 이성재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이고요. 스피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행 심사지만 큰 무리 없이 그냥 편하게 선행을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시종 앞선에서 꾹 잡고 경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모마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앞마리지만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크게 외곽 사행을 하고서도 우승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힘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순말 못지않은 그러한 파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인기 1위 하면서 부진했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경주 중에 폐출혈이 발생되면서 제대로 경주력이 안 나왔다. 이 점을 참조를 해야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앞선을 편하게 나갈 수 있냐 이게 좀 관건인데 물론 좀 빠른 마필들이 여러도 이번에 같이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이 마필 자체도 스피드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폐출혈이 난 마필이긴 하지만 금주 좀 기대를 크게 가질 수 있는 제것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지의 여전사는 데뷔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곽으로 기대는 주행 불량으로 여러 차례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직전 경주에서 폐출혈 발생으로 1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검 시에는 여유로운 발걸음을 보여줬는데요. 반지의 여전사는 금주 일요일 부산교차 4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원래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 온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3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 1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국내산 3등급 1,400m로 펼쳐지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최근 이제 한 요맘때 되면 이제 3세 마필들이 상당히 그 입상률이 높아지거든요. 이제 마필들이 좀 힘이 차면서 능력 좋은 마필들이 승급하면서 계속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 경주는 3세마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4세, 5세 마필들 간의 대결인데 우선 슈퍼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기본기가 워낙에 좋습니다. 좀 앞말이긴 하지만 힘도 좋고 그러니까 앞선에 붙이고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슈퍼블레이드가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1400이라 라스트에 가서 좀 무뎌지긴 하겠지만 이 가보스타라는 마필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 후에 좀 끈끈하게 버티는 그러한 걸음을 갖춘 마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다 보니까 또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보름달이 이제 1200에서 상당히 강한 그러한 마필인데 이번에 거리가 1400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200 늘었지만 좀 전개만 부드럽게 풀어낸다면 이 대보름달도 좀 그 거리적인 약점은 있지만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선샤인 알파, 리미트리스 윈, 유성 타이거, 뭐 기가 스피드 이러한 마필들이 좀 강하게 도전하는 그러한 양상의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인기는 뭐 슈퍼블레이드와 가보스타 이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김영관 마방의 경주만을 비롯해서 4세, 5세의 강마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26조 방동성 마방의 유성 타이거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좀 앞말인데요. 우선 제가 좀 기본을 상당히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마필의 기본적인 자질, 또 능력 이걸 좀 상당히 세게 보는 마필인데 직전에 의외로 좀 제대로 좀 걸음이 안 나오면서 오차게 그친 그런 결과였고요. 또 입상권과 좀 착차가 컸습니다. 근데 직전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이 경주 이후에 바로 그 다리 질병이 있어 그 부상 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모자랐다기보다는 좀 컨디션, 그러니까 다리 부상이 그 경주 지난 후에 바로 병력이 올라왔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제대로 기량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필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편을 갖다 놔도 맘먹고 밀면 또 선행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스피드도 있고요. 또 안배시에는 또 탄력이 나옵니다. 즉 좀 전개에서 좀 자유로운 그러한 마필인데 제가 좀 성장 기대치를 높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유성 타이거 이번에 좀 센 마필을 만나긴 했지만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번 게이트 김동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일이었죠. 12월 31일 토요경마 후반부 경주에 출전을 했었는데 이때도 좀 뭐 강한 뭐 양강 체제 뭐 이렇게 팔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초반 스피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개가 이 마필에게도 뜻하지 않게 후미 전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경주에 이번에 같이 출전하는 이 가보스타라는 마필,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지금 선두권에 좀 가담하고 있는 마필이 이 가보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선두권에서 버티면서 2차 입상을 했고요. 내선에서 차분히 안배하고 갔던 서승훈 기수의 선샤인 알파가 우승을 한 그러한 레이스에서 이 두 마필에 비해서 좀 큰 착차로 지면서 오차게 머물렀던 마필이 유성 타이거입니다. 지금 외선에서 이제 좀 뒤늦게 추진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걸음보다는 많이 좀 미진한 그러한 걸음을 보이면서 선두권과 크게 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금 5착으로 통과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좀 걸음의 여력은 좀 남기면서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를 본다면 이번에 이 가버스타 이러한 마필이 같이 출전하기 때문에 능력상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 경주들을 본다면 이 유성 타이거라는 마필이 상당히 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능력 부족보다는 그 부상으로 인한 그러한 그 재기량 발휘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성 타이거 이번에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배당같이 이번에 같이 뛰는 마필들하고 직전 경주에서 좀 착차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주목을 못 받는데 배당 가치 면에서도 높기 때문에 유성 타이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5위를 기록한 유성 타이거가 이번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 활약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혼합 3등급 1600m로 펼쳐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거리 늘려나와서 1800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트리플 영광이 이번에 이제 1600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직전에 선행으로 우승한 위닝 휴머라는 마필은 혈통적으로 너무나 기대치가 좋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마필인데 부마, 모마 모두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위닝 휴머도 뭐 혈통으로 순위를 매기기에는 좀 뭐 하지만 지금 국내 들여온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좋은 혈통마 중에 한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검마를 찾아라 해서 추천드렸던 후다닥이 이번에 거리를 1600으로 이제 직전에 1200 나오려다가 그때 뭐 상당히 센 마필들이 많이 포진돼서 그런지 그때 출마를 포기하고 요번에 이제 1600으로 출전하는데 이 마필도 앞선에서 뛰었을 때 상당한 능력마거든요. 이번에 뭐 골드서메이션 유라 마필이 좀 빠르긴 하지만 후다닥이 좀 내측 게이트만 포진을 한다면 한번 선행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뭐 노스몰 코리아, 뭐 골드서메이션, 카우보이 캡틴 그리고 코틴 피긴굿이 지난 경주에 좀 공백이 있었는데도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코틴 피긴굿도 이번에 좀 세게 팔린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공백이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좀 나올 때마다 좀 인기를 끄는 마필이거든요. 뭐 트리플 연관, 위닝 휴머, 코틴 피긴굿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3강으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후다닥, 노스몰 코리아, 카우보이 캡틴, 에이스 신화 이러한 마필들이 도전세로 팔리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최근에 입상을 하고 또 착순권으로 좋은 성적을 냈던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 시청을 하면서 굉장히 쟁쟁한 경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8조 토마스 마방의 에이스 신화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반지의 전사 그리고 유성타이가 다 암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이스 신화도 암말입니다. 근데 저는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스피드가 있고 또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러한 성적을 냈는데 직전 경주는 좀 전개상 그러한 성적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지금 1800 뛰다가 이번에 1600으로 좀 약간 거리를 줄여 나오는데 그 점도 이 마필에게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에이스 신화 능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데 또 인기도에서 많이 쳐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배당 마필로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직전 경주에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5착에 그쳤는데 역시 뭐 1, 2착하고는 뭐 10만신 이상의 큰 착차가 났었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의외로 이 마필이 좀 스타트가 안 좋은 마필이 아닌데 직전 경주 초반 스타트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에서 손해본 그만큼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송경윤 기수가 좀 스타트가 늦고 또 차분히 안배하고 내측에서 따라가다가 뭐 한 발 써야지 이 작전이 아니라 좀 과감하게 시종 외선을 돌면서 선두권에 붙이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는데 아무래도 좀
센 마필이 많은 그러한 편성이었고 1800을 시종 외곽을 돌다 보니까 직선에서 제대로 탄력 발휘에 실패를 한 그러한 모습인데 뭐 이따가 직선에서 이제 마필 뛰는 걸 보면은 그래도 퍼지는 걸음은 아닙니다.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음에도 그 퍼지는 걸음은 아니었고요. 이 마필이 이번에 이제 1600을 나오는데 지금 1800은 계속 코너가 4개짜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1400 레이스나 이럴 때 보면은 빠르게 선두권 선입에 붙으면서 직선에서 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는데 그 경주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리를 200 줄여 나온 게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4코너 접어들면서 송영인 기수가 계속 시종 외곽을 돌면서 앞선에 계속 붙이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는데 이미 뭐 페이스 안배 자체를 못한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뭐 직선에서 완전히 마필이 쓰는 그러한 걸음은 아니었고요. 또 꾸준히 걸음이 좀 나와주는, 그러니까 앞말이지만 힘은 상당히 좋다는 점을 요 레이스에서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센 마필들이 많지만 저는 그 마필의 기본 기량에서 분명히 그 인기 마필에 못지않은 기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에이스 신화 이번에 한번 배당 가치도 좋기 때문에 강하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스 신화는 3등급으로 승급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상과 그리고 착순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줄어든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1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2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고요. 워낙에 좀 단거리는 좀 하이페이스로 뛰어도 라스트까지 걸음을 유지하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좀 게이트를 어떻게 배정받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산타글로리아가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또 그 4코너까지 약간 무리하게 와도 직선에서 좀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는 앞말로서는 상당히 좋은 뚝심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약간 좀 출전주의가 많이 늘어진 마필이 이제 3조 5문식 마방의 라이징 챔프인데 뭐 혈통적으로 기대치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직전에 1400에서 선행말을 하나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약간 좀 걸음이 쓰면서 3착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리를 줄여서 1200으로 나오고 스피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네트 게이트만 포진된다면 뭐 손쉽게 입상권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세게 보는 마필이 라이징 챔프입니다. 네. 여기에 직전에 승급전에서 앞선 갔다가 역시 끝에 가서 조금 무뎌지면서 3착에 그쳤던 유성처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뷔 초에는 선행 일변도로 뛰었던 마필이 슈퍼스톰인데 최근에는 좀 선입걸음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뭐 잔트가르, 예술의 명운, 또 직전에 입상을 했던 우박이, 뭐 가보갑장, 그러니까 좀 팔리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뚜렷하게 축으로 팔릴 만한 마필도 좀 없는 그러한 편성이다 보니까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레이스는 축마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좀 게이트가 나와야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지만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 경주답게 초반 전개가 빠른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에 유력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저는 3조 5문식 마방의 라이징 챔프가 혈통적으로 워낙에 우수한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주행시 보면 주행 자세나 주폭 상당히 좋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체중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550kg 나간 아주 거대한 마필인데 그 부분만 체중만 조금 더 줄여준다면 상당히 많이 뛰어줄 마필로 보이는데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도 물론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 4위권 정도로 팔렸습니다. 11번 게이트, 좀 게이트 불리함이 좀 있었고요. 7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번에 이제 같이 출전 등록을 한 우박이라는 마필이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선행을 장악해 나갔고요. 라이징 챔프는 좀 우박이의 선행을 좀 인정을 하면서 외선에서 곱게 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좀 이 마필은 제가 볼 때 약간 하이페이스로 뛰어도 1200까지는 뭐 조금 오바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앞선의 마필들이 인정을 안 하면서 좀 압박 구도로 빠르게 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하나 보내놓고 차분히 안배하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도주성 선행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주성 선행마들은 거리가 줄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1400에서 3착은 했지만 이번에 1200 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박이 페이스에 맞춰서 차분하게 직선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사코노 돌면서 추진 시에 걸음이 빠르게 살아나오면서 탄력이 바로 붙습니다. 근데 이 1400 레이스다 보니까 라스트에서 또 그동안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 빠르게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우박이 페이스에 맞춰서 뛰다 보니까 좀 자기 페이스로 못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 시점까지만 해도 뭐 우승을 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좀 걸음이 무뎌지면서 이 벌마이신, 슈퍼처린 이러한 마필들, 탄력 있는 마필들에게 마지막에 잡히면서 3착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 벌마이신이나 슈퍼처린이 상당히 강한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라이징 챔프가 선행으로 주도했다면 아마 마지막까지 근접한 싸움을 했을 텐데 선행으로 주도를 못한 점이 3착에 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라이징 챔프 자체도 스피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번에 1200이라면 앞선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직전 2등급 승급전에서 3위의 호성적을 기록한 라이징 챔프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26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사전 인기도부터 그리고 경주 조건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좀 강한 마필들이 좀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동의 바다는 이제 이 8세마가 되면서 예전 기량을 좀 기대하기에는 최근 걸음 자체가 좀 밋밋합니다. 더군다나 레이팅 점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부담 중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인 기수가 기승해도 57 정도 받는 그러한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워낙에 좀 기본이 셌던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지울 수는 없지만 최근 걸음으로는 약간 좀 미진하고요. 네. 미진하고도 상당히 강한 마필인데 이 마필도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지금 59kg 부담 중량을 부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신인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감량 이점을 받을 건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한데 하여튼 강한 마필이지만 부담 중량에서 상당히 불리하고요. 페르디도 포머로이는 단거리 최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1400에서 선행 1순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1800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편한 단독 선행은 분명한데 1800을 1순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을까? 요 점이 조금 관건이고요. 석세스 스토리가 직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좀 부진했거든요. 네. 요번에 이제 과연 컨디션이 올라왔을까? 요게 좀 관건인데 또 더군다나 페르디도 포모로이라는 또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앞선 전개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전개를 펼치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하여튼 이 센 마필들이 이렇게 다들 좀 약간씩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어 테일이나 슈퍼처린 이러한 마필들이 기본기가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네. 생일 기쁨이라는 마필도 기본은 선행 유리형이지만 최근에 뛰는 거 보면 선입걸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 중량이 낮은 슈퍼처린, 생일 기쁨, 테리어 테일, 테리어 테일 같은 건 직전 경주 2000m에서 입상을 한 마필이고요. 이러한 마필들도 좀 강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부담 중량의 격차가 상당히 큰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저부담 중량의 마필들에게 좀 더 주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등급 18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는 총 23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1등급 마필답게 강한 경주마들이 많지만 또 저마다의 불안 요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좀 부담 중량이 높아요. 그리고 또 앞말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부담 중량인 마필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19조 김영관 마방의 슈퍼처린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슈퍼처린은 서울에 있다가 그러니까 데뷔 전에 서울서 치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걸음이 터지는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뛰겠다 이렇게 느꼈던 그 시점에서 갑자기 부경 19조 김영관 마방으로 옮겼거든요. 제가 먼데이 포커스 때도 이 마필 나올 때마다 네. 좀 자세히 언급을 많이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좀 기대치를 크게 두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한동안 그 부경 내려온 뒤에 스타트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다 할 경주력을 못 보였는데 최근에 마필이 힘이 차면서 스타트도 좋아지고 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2등급 직전에 2등급에서 2착 입상을 하고 이번에 1등급 승급전이라 많은 의심을 받을 건데 직전 2등급 레이스가 58kg 부담 중량으로 뛰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2kg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기존의 1등급 마필들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미르코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10번 게이트였고요. 이때 이제 2착 입상을 하는데 이때 우승했던 마필은 일본산 암말 탄력 좋은 골드블루라는 마필입니다. 근데 골드블루한테 좀 의외로 산마신이나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골드블루는 51kg의 낮은 부담 중량이었고 이 슈퍼처리는 58kg의 높은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마필이 최근에 뛰는 걸 보면은 초반에 이제 부경 내려왔을 때 스타트가 좀 안 좋았다가 마필이 좀 힘이 좋아지고 예전에 오경환 기수가 한번 기승해가지고 상당히 좀 전개가 어려웠음에도 좀 상당히 여유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전개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8kg 부담 중량이다 보니까 초반에 좀 무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좀 선입권에 빠르게 붙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리데이즈가 그렇게 지구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김동현 기수가 4코너까지 어떻게든 느린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그 옆에 붙여가는 마필도 그냥 글로리데이즈의 그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좀 뛰고 있습니다. 지금 내선에 가고 있고요. 좀 페이스가 느리다 보니까 제어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코너 접어들면서 탄력을 살려 나오는데 보통 4코너 접어들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탄력을 착 붙여서 나오는 그 레이스가 많은데 이번에는 앞선에서 너무나 느리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초반 탄력이 좀 늦게 붙었어요. 근데 직선에서 계속 추진하면서 걸음이 쭉쭉 나오긴 하는데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시원시원한 탄력보다는 좀 많이 미흡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마필보다 좀 부담 중량이 높았던 점이 그리고 또 전개 상황이 좀 직선에 탄력 붙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52 부중이라면 그동안 이 마필이 보여준 스피드, 뚝심, 탄력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저는 1등급 승급전에서도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등급 승급전을 맞이하는 슈퍼처린이 부담 중량을 줄이고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는데요. 과연 승급전에도 적응하고 잘 해낼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일요일 날 비가 조금 내리면서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지면서 화요일, 금일 방송 찍는 화요일까지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건강에 일단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 주위에 많더라고요. 일단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위원님께서 국내산 신마 한두와 그리고 외산 신마 한두 이렇게 각각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국내산 신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국내산 신마 중에서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 국내산 마필 중이에요. 20조 최기용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막강 볼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일단 주행검사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 마필의 약점과 강점에 대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2번 게이트에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발주를 한번 보시면 이 인게이트에서 발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드레아 기수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었으면 단독 선행도 가능했습니다. 이 차분하게 마필 가는 대로 그냥 마필을 몰아줬고요. 크지 않은 마체에서 나오는 스피드감 발주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마필 가는 대로 계속 밀어주면서요. 이제 책칙을 한 번씩 동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는 책칙 반응도가 그렇게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 결승선 한 100m 남겨두고 이 마필 자체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결승선 한 50m 남겨두고는요, 이 여력감이 좀 어느 정도 남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조 최기용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막강 볼트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주행검사 때 내용을 본다면요, 450km대의 크지 않은 마체입니다. 그렇지만 스피드감은 일단 있는 모습이고, 이 발바꿈도 부드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필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요, 이 혈통적인 기대치를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원쿨캣의 자마로 이 혈통적인 기대치가 높지 않고 혈통적인 기대치답게 호흡도 조금 짧아 보입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스플린터형으로 좀 키우는 쪽이 나아 보이는 그런 마필로 주행 검사를 확인을 했고요. 이 마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드렸습니다. 네, 작은 마체지만 답보 변환이 아주 부드럽고 또 주행 밸런스가 우수한 막강 볼트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막강 볼트의 새벽 훈련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마체가 작기 때문에 이 강한 훈련보다는요, 이 지난주부터 구보량을 많이 올리는 훈련 패턴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컨디션 조율, 강약 조절한 다음에 이 월요일부터 서서히 강도를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체 밸런스도 그렇고요. 이 주행 검사 때 내용도 그렇고 이 스플린터입니다. 정확한 스플린터고 이 단독선의 찬스를 한번 만나서 편성이 일단 잘 짜여지고 인게이트 쪽으로 게이트가 좀 들어온다면 이 데뷔 전부터 좀 한번 강하게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된 마필이 아닐까, 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타고난 혈통이 이 중장거리형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400 정도까지 가능한 전력이 있긴 한데 이 마방에서도 이 사양관리 쪽을 이 스플린터 쪽으로 잡으면서 계속적인 훈련과 경주를 임한다면요, 이 중위군까지의 중거리, 여기까지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강 볼트의 새벽 훈련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막강 볼트는 현재 안드레아 기수가 주행 심사부터 새벽 훈련까지 모두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데뷔전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외산신마 살펴보겠습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외산신마 중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까요? 33조 권승주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킹 오브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도입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7,500만 원 정도의 도입가로 이 상당히 큰 마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주행검사 때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필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게이트의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발주 부분에서는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선입권 전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이 마체가 상당히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는 망아지라 이 방방 뛰는 그런 계열입니다. 이 아직까지는 앞발과 뒷발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방방 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레이스를 풀으면서 4코너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직선 구간에서도요, 이 안쪽, 바깥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이 주폭감이 크고 힘이 좋은 마필이라 이 탄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조성훈 기수가 계속 힘으로 또 밀어주고 있고요. 이 여력감은 상당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 사코노 도라 직선 구간에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산 4등급의 킹 오브 에이스의 주행검사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마필을 주행검사 때 보셨다시피요, 이 강점이라 그러면 이 500km대의 거구입니다. 상당히 큰 거구. 거기에 아직까지는 낮고 부드러운 마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뭔가 조금 어기적거린다는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주폭감 자체가 크고요. 이 타고난 그 밸런스 자체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향후의 기대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 보였습니다. 이 녀석은 말리부 문의 자마입니다. 이 말리부 문이라는 마필은요, 이 주행검사 내용 그리고 훈련 시의 내용이 이 실전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걸출한 마필은 없습니다. 이 동일 부계열통이라고 한다면 이 소울블레이드라는 마필도 있고요. 이 필립 앤 지라프 그리고 서울의 금소화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금소화가 제가 개인적으로 마체 밸런스는 좀 작지만 이 밸런스가 좀 괜찮은 마필로 보고 있는데 역시나 데뷔전에서 부진했습니다. 이 실전 부진마라고 보면 됩니다. 훈련 시의 걸음과 주행검사 내용이 실전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마필의 약점 자체는 이 주행 검사 시의 내용상에서 보셨다시피요. 이 안쪽, 바깥쪽 흔들리는 주행을 일단은 보여줬고요. 이 고개도 조금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만을 잘 순치해서 마방에서 사양 관리가 잘 된다면 상위군까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의 사양 관리를 잘 해주기를 권승주 마방에게 기원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500kg대의 마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추진력이 우수한 킹 오브 에이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고개가 높고 또 주행이 불안한 약점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교정이 됐나요? 네, 설명드렸다시피 이 마필의 약점을 알고 마방에서 사양 관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마라는 게 그렇죠. 이 마방에서 얼마나 사양 관리를 잘 하냐에 따라서 이 명문 마방이 될 수가 있고 그 비인기 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양 관리는 마필의 특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냐입니다. 이 권승주 조교사님이 분명히 마필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으로 자꾸 흔들리는 주행의 안정화를 가져가기 위해서요.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마필을 번갈아 가면서 붙여가는 훈련을 임했습니다. 분명히 마방에서도 향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약점을 순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마필로 혈통적인 기대치는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상위군까지 호령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킹 오브 에이스는 조성곤 기수가 새벽 훈련부터 또 주행 심사까지 모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약점을 보완하고 이번 경주로에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먼저 이번 경주, 가장 먼저 추천해 주실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0조 최기용 마방의 국내산 5등급입니다. 자, 거위의 꿈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거의 하위권의 성적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방에서는 거리를 늘려 장거리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부진한 모습까지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컨디션을 잘 조율하면서 강약 조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1300m 거리 줄여서 뭐 적정 거리에 출전한 이상 좀 강공은 필연으로 보이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이 스피드와 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강한 병합 훈련을 시행을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입상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의 꿈은 이번 경주 26일 일요일 13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이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는 출전 등록한 경주마가 많기 때문에 출마 투표가 진행되는 수요일이 돼야지만 경주로에 출전할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거의의 꿈이 출전을 한다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23조 한상봉 마방입니다. 자, 국내산 5등급의 천지 챔프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 마필 역시도 좀 착순권에서 밀리면서 이 하위권의 성적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이 5등급에 좀 선두권 빠른 페이스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하기 위해서 형군에서 마필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올리는 게 관건으로 마방에서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병합 훈련을 해가면서요, 이 컨디션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스피드까지 역시나 보강을 해주면서 한번 현군의 첫 입상을 한번 노려볼 타이밍을 한번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컨디션은 상당히 우수했고요. 상태감, 스피드감, 지구력, 근성, 뭐 나무랄 데 없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복병권의 마필일지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등급 승급 이후에 빠른 페이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천지 캠프는 26일 일요일 16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적응을 하고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15조 안우성 마방입니다. 자, 국내산 5등급의 무한열정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입상을 하면서요, 그래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승급 후에 늘어난 거리, 곧바로 입상을 하면서요, 이 경주마로서의 자질, 그리고 향후 기대치를 분명히 볼 수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주를 거듭할수록 이제는 상대가 분명히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마방에서도 마필을 계속적으로 붙여가면서 지구력과 근성을 계속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자, 훈련 시의 모습 자체는요, 뭐 최근에 보여주었던 훈련 패턴에서 조금 더 지구력을 보강하는 훈련 패턴으로 공을 많이 들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급 이후에 늘어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적응하면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한열정은 24일 금요일 1600m로 시행되는 8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23조 한상봉 마방입니다. 국내산 3등급의 강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좀 기복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입 마필인데요. 이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계열이긴 한데 이 추입 쪽으로 보는 쪽이 맞는 마필입니다. 이번 주는 안장을 교체하면서 사토시 기수가 훈련을 시행하고 있었고요. 뭐 강약 조절 우수한 모습 속에 이 스포시 탄력도 분명히 직전 이상의 상태감을 찾은 뭐 그런 마필로 체크를 했습니다. 편성을 잘 만나고요. 기본적으로 전개만 잘 꼬이지만 않는다면 형군에서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이 사토시 기수의 안장 교체가 실전으로 얼마나 반영이 될지 주목이 되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큰 인기를 모았지만 7위에 그치면서 부진한 성적을 냈는데요. 강한 남자는 26일 일요일 18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5조 안우성 마방의 외산 3등급의 트리플 영광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또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력 추임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짧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직전 경주의 내용 자체는요, 같이 뛰었던 질주의 신과 글로리 알파, 이런 마필들이 빠르게 레이스를 흔들면서 선두권에서 그대로 입상에 성공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후미권에서 아무런 액션도 보여주질 못하면서 무너졌던 전력입니다. 이 편성을 일단 잘 만나고 전개가 잘 풀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 보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새벽 훈련 시의 모습 자체도요, 이 강약 조절 괜찮았고, 이 스피드감도 분명히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스포시의 탄력 자체는 역시나 하자는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편성상의 선행마와 그리고 선임마, 추임마들이 일단 빠르지 않은 페이스 속에서 레이스가 풀어간다면요, 트리플 영광은 분명히 역전에 성공하면서 입상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승급전에서 늘어난 거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진한 성적을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리플 영광은 24일 금요일 1600m로 시행되는 10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네, 오늘은 위원님이 출전해주신 5두의 마필들 모두 무한열정을 제외하고는 복병마들인데요. 배팅하실 때 추천해주신 복병마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주중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로 가면서 기온을 차츰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마가 시행되는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포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아침에는 쌀쌀하니까요. 나가실 때 외투 단단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역시 한두 경주를 제외하고는 풀게이트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훈련부터 예시장 상태까지 경주마들의 컨디션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